하신 대로 강제징용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으로 꼽히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데 배상 판결 4일 전에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이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이 되면서 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정치권 핫 이슈로 등극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그리고 우리 박주민 의원 앞에 뭐 많이 붙어요. 수식어가. 바리바리 박주바리 뭐 이런 박주민 의원. 박주바리? 예,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률안 이름이 꽤 길죠?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저도 소개해 주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남이 발의한 거예요. 제가 발의했는데도 그냥 박주민법이라고요. 너무 기니까 조금 쉽게 예.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판사추천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판사추천위원회에 이제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3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3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3인이 들어가서 9인의 추천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이 9인의 추천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 중에 이 사건과 관여가 없거나 또는 그런 의혹이 없는 판사들을 2배수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그 추천된 사람들 중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정해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약간 비판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해가 있는데 이게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1심은 중앙지방법원 내에 재판부를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2심은 고등법원 내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중앙지방법원의 판사들 중에 구성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같은 법원 내에서 맨날 얼굴 보는 사람들을 특별재판부에 임용을 하면 그게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아예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것도 헌법상 허용되는데 일반인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변호사 자격을 가져. 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데 특별검사처럼 왜냐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까지 안 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헌법 학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그러면 그 법원에 대한 신뢰 완전히 지금 접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고요. 꼭 지금 형사를 전담하고 있는 판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민형사 통틀어서 다 서울중앙지방 판사라고 했으니까요. 추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관련 없고 또는 아직도 공정성을 유지한 재판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판사들을 얼추 할 수는 있다라는 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다. 얼추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특별재판부법이 어정쩡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어정쩡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는 말이죠. 그 재척 사유를 뭐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든지 그 재판부의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든지 아니면 의혹을 지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부를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재판부 쇼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판부 법관 쇼핑. 근데 그럴 여지를 남겨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만 부추기다가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다. 장 변호사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일단은 이 법이 제가 헌법상 허용돼 있는 모든 수단을 쓴 법은 아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보셔야 될 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정쩡하니 하지 말자라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놔두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는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지 않더라도 의심받는 판사들을 배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 관계없는 이제 변호사들을 판사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입법 가능성이라는 완전히 제로에 가깝게 되면서 사실상 법안을 안 만드는 것과 같은 정치계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나온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던데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한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우리 외부자들은 어느 정도나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특검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원래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면 특검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사실 특별재판 뭐 이런 거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건데 불행히도 그렇지가 못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루된 법관 수가 이제 80명에서 많으면 130명까지 130명, 예. 이분들이 다 서울지방법원하고 이제 고등법원에 다 배치가 돼 있어서 많이 배치가 1심, 2심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법원의 기존 시스템에 맡겨두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재판하는 이런 재판, 소위. 게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강민구 부장판사인가요? 네. 와, 그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검찰 비판하면서 일종의 그 법관들 약간 선동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밤샘 조사는 뭐 증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다음 이걸 갖다 무죄로 때려야지 검찰이 버르장물을 고친다라든지 막 이렇게 선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주문까지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불행하지만 할 수 없죠. 그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그 원천적으로 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거는 제가 무슨 이 자유한국당 쪽의 논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그 제척 뭐 회피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우선 일차적인 의문인데다가 그 지금 그 추천위원회에 보면은 상당히 그 편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코드 재판을 하겠다는 방향 쪽으로 뭘 몰아가는 듯한 여러 가지 이 절차적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사법 포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재판이라는 건 아무리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잡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어떤 법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뢰와. 이것이 그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우선은 회피를 해주면 되는데 법관이 스스로 피하는 걸 회피라고 하는데 안 하거든요. 왜냐면 회피를 하는 순간 자기가 그걸 했다는 게 인정이 되니까. 그럼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 판단도 사실은 법원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피를 신청을 하면 변호사들이 기피 신청해 보셨겠지만 최근 5년간 840건 정도 신청이 있었다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2건이 인용됐답니다. 안 돼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특히 이제 최근에 영장이 기각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드는 이유도 너무 기가 막혀요. 네. 죽어.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스로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평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할 의지가 없다.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국정감사 때는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네. 이거 해야 된다. 지금 모습을 봐라. 이렇게 발언을 한 거거든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컬럼을 썼는데 조선시대 때도 법관 기피하는 제도가 있었대요. 네. 어떤 사람이 호소해가지고 저 재판이 아니 저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방탄판사단이다. 예. 라고 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거 여기다 맡겨서 재판 결과는 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금태섭 의원의 생각이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반대를 하는데 예. 이 상황이 이러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반대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박주민 의원이 내신 이 법안은 이렇게 타협을 해서 어정쩡한 법안을 내놔도 저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통과가 될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원칙에 맞게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뭐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명분이라도 예. 합격하는 게. 그게 아니면 호가격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호가격해. 아니 이것도가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확실하게 해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게 안 되면 있잖아요. 기피 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하나 만들든지. 왜냐하면 기피 신청이 있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기피 판단을 다른 뭐 상급법원이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주체가 할 수 있도록 돈 상당히 그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제척 사유와 이 특별재판부 구성이란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정쩡하진 않다. 어정쩡하지만은 않아요. 어정쩡해요.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잠깐만이라도 같이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잘못해놓고 그걸 자기네들이 판단하겠다는데 자유한국당은 그걸 놔두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대안도 안 내놓고.
특별재판부 안 돼. 그럼 다른 대안이라도 좀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는 대안도 안 내놓고. 한국당이 뭐 6.25 때 완장 찾던 인민재판 떠오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왜 한국당은 이 특별재판부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세요? 법안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법안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법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 별거 아니고만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법농단이라는 것들이 자기들 집권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고 저도 자기들의 권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 갖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결국 자기들에 대한 단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죄가 돼야 되는 거고 보니까 가만 놔도 그냥 무죄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근데 국민 여론을 한번 보게 되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국민들 찬성 61.9%니까 62%고요. 반대가 24.6%. 네, 맞습니다. 일단 변호사들 대상으로 이제 대한변협에서 했는데 그건 찬성이 56.6에다가 반대 32.2고 또 재미있는 건 조건부 찬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을 일부 고쳐야 일부 된다. 가르치면 그게 한 그래서 그 합하면 67.8%라는 거죠. 굉장히 높고요. 위원이라면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찬성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자꾸 이제 위원론을 가지고 오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공색해 보이고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그런데도 제 법안이 위헌성이 있다면 위헌성이 없는 안을 내놓으시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면서 계속 인민재판이다 뭐다 자꾸 그 얘기만 반복하시니까. 근데 현직 그 고법 부장판사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특별재판 그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죄송해요. 특별재판부 구성에 위헌 소지가 있다 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구성한 재판부는 정치권 입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얘기하셨어요. 했죠. 국정감사 때 하신 얘기고 예. 제가 법사위입니다. 네네. 오전 질의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질의 후에 파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후 4시에 제 질의 순서가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고등법원장님, 제 법안을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는데요. 제 내용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뭐야? 그렇게 정리된 겁니까? 그렇게 성의 없어. 예. 근데 그 후에 보도는 보도가 안 됐어요. 그게 보도가 돼야 국민분들이 이게 그러네요.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는 건 어떤 상황으로 얘기가 예. 돌아가고 있는 건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그 판사를 갖다가 법원 외부에서 구성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해했을 수 아니 있죠. 그러면 난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헌성이 있습니다. 뭐 국회가 관여하는 제 법안 보셔서 알겠죠. 국회가 판사를 추천한다 없어요. 국회가 추천위원을 추천한다 없습니다. 법에 없는 내용을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제가 이야기를 잘 꺼냈네요. 보도가 안 됐는데도 사실은 방송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쪽의 대응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지지멸렬이에요. 왜냐하면 어쨌건 현재 상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사실 제대로 처음부터 대응도 잘못했고 또 국민적인 어떤 그 공분을 살 만한 일도 있었던 건 맞는데 법원 전체를 이렇게 불신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더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법관 중에 8분이나 이미 어쨌건 현 정부에서 임명을 했고 대법원장이나 어떤 지금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어떤 재량권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사법행정권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행정권을 또 동원해라. 이게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태섭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국정감사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스스로 좀 네. 위에서 뭐가 내려와서 대법원장 일을 하더라도 그거 말고 각 법원장급이나 실제 거기 관계됐던 사람들이 뭔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법원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성 있는 발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것은요. 변호사 업의 위기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은 경기로 치면은 판사들은 이제 심판이잖아요. 변호사들은 경기하는 주체를 도와서 같이 경기를 하는 플레이어 중이죠. 근데 판단하는 그 심판이 오염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어떤 외압에 의해서 경기 내용을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러면 플레이어 입장, 경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자기 실력이 아무 의무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호사 업을 이거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위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께 이제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문제들 있잖아요. 어정쩡하게 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가세요. 확실하게. 네? 어정쩡하지 않다잖아요. 잘 읽어보시면. 유연하게 하셔서 그 셀프 재판하는 거는 반드시 없애. 그럼요. 네? 네.